남성 갱년기는 노화로 인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의미하고요. 보통 40대 후반, 50대 이후에 증상이 두드러지는데 개인에 따라서 30대 후반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고 마그네슘 보충 역시 도움되시거든요.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도움되십니다. 비타민 D 보충 역시 도움되시는데 햇빛을 많이 쬐시고 또 필요하시면 비타민 D 보충제도 좀 드시면 좋습니다. 여성 갱년기만큼 중요한 남성 갱년기 증상과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남성 갱년기는 노화로 인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의미하고요. 보통 40대 후반, 50대 이후에 증상이 두드러지는데 개인에 따라서 30대 후반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서서히 진행되며 여성 갱년기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남성 갱년기의 주요 증상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신체적 증상으로 만성적인 피로감, 무기력하고 근력 감소, 복부 비만이 올 수가 있고요. 또 골밀도가 감소돼서 골다공증이 위험 가능성이 커지겠죠. 수면 장애, 불면증, 그리고 수면의 낮은 질,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우울감도 올 수 있고요. 불안, 또 예민해지고요. 또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 감퇴, 의욕이 감소돼서 여러 동기부여가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중요한 성기능 관련 증상도 성욕 감퇴, 그리고 발기부전, 사정장애, 여러 성적 만족감이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도 있어서 당뇨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요. 심혈관 질환 역시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진단 기준은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병적으로 낮아지고 관련 증상이 동반될 때 진단할 수 있는데 보통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00 이하일 때 저 테스토스테론 혈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치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에서 3.5 정도여도 증상이 없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남성 갱년기의 관리법은 첫 번째로 생활 습관 개선이 도움되시는데 남성 갱년기의 증상을 완화하시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아주 중요하십니다. 규칙적인 운동, 근력 운동, 특히 중량 운동, 그리고 이런 운동들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시켜 주게 되고요. 또 그 외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이런 것 역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되시고요. 특히 주 360분 정도 이상의 운동을 저희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양 관리 역시 중요하고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고 마그네슘 보충 역시 도움되시거든요. 굴, 견과류, 시금치 같은 것들이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도움되십니다. 비타민 D 보충 역시 도움되시는데 햇빛을 많이 쬐시고 또 필요하시면 비타민 D 보충제도 좀 드시면 좋습니다. 설탕, 탄수화물 섭취는 당연히 줄이셔야 되시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명상 또는 어떤 취미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는 습관이 아주 도움되십니다. 충분히 수면 취하시는 게 도움되시는데 최소 9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숙면이 아주 도움되시거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이 도움되시는데 수치가 300 이하고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 저희들이 호르몬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주사제로 1주에서 2주 정도 간격으로 근육에 놓는다든지 또는 피부에 붙이는 패치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건 역시 혈류 개선과 남성 호르몬 유지에 도움이 되십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부담이 크실 경우에 성기능 개선을 위한 상담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남성 갱년기를 확인하시고 예방하시고 조기 관리하시는 게 아주 도움되시니까 정기 관리를
잊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조루증도 발기부전 같이 이제 흔한 고민거리잖아요. 조루증의 원인과 또 치료법까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조루는 성관계 중에 사정이 본인이나 파트너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삽입 후 1분 이내에 사정이 이루어지면 조루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크게 심리적 원인, 신체적 원인, 그리고 생활 습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은 성관계에 대한 불안감, 또 스트레스, 긴장 같은 것들이 조루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어떤 트라우마 또는 실패했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조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체적 원인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의 과민 반응을 말하는데 음경의 감각 신경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에 사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사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 수치가 낮으면 조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테스토스테론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도 조루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 관해서는 흡연, 또 과음, 운동 부족 같은 것들도 조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루증 치료에 관해서는 원인에 따라서 여러 치료법이 가능한데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부터 약물 치료, 심리 치료, 그리고 특정 수술 치료까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먼저 생활 습관 개선에 관해서는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신경계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조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금연, 절주 당연히 도움되시고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드리거든요. 약물 치료 역시 가능한데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라고 하는데 이 원래 우울증 치료제였거든요. 근데 사정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조루 치료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소 마취제 크림도 도움되는데 어떤 리도케인 크림 같은 것들 또는 리도케인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감각을 마취시켜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 음경의 신경을 일부 차단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요. 감각을 둔화시켜서 사정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감각이 둔해져서 그 성적 감각이 감소할 수 있고 효과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